안녕하세요. 힐링 한담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신작 소설 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RH 코리아에서 도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선 카모메 식당으로 잘 알려진 무레요코 작가님의 아이 없는 부부와 고양이라는 단편소설입니다. 5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반려동물들과의 소소한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읽어드릴까 꽤 고민했을 정도로 저는 모든 이야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유쾌할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생사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들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고양이와 강아지의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재미있는 표현이 많았습니다. 작가님 특유의 잔잔하게 흘러가는 전개 속에서 기분 좋은 유머가 고개를 한 번씩 내민다고 할까요? 술술 읽히는 유쾌하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소설입니다. 아이 없는 부부와 고양이. 무레요코 소설. 이소다 몽김. RH 코리아. 중년자매와 고양이. 오늘 전기 검치 많은 사람이 왔었어. 저녁을 먹으면서 동생 히토미는 평소처럼 바로 앞에 놓인 접시 옆에 고양이 미키를 앉히고서 다른 고양이 마요를 누름돌처럼 무릎 위에 앉힌 언니 히로코에게 말했다. 이 2마리 고양이는 암컷인데 현재 5.5kg이나 나가서 수의사에게 더 찌면 다이어트 사료를 먹어야 해요 라는 경고를 들었다. 정말로 검치 많은 사람 맞아? 요즘 신종 특수 사기도 흔하다니까 조심해야 해. 일단 거절하고 집에 들이진 않았어.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러는 편이 무난해. 히로코가 토란조림을 젓가락으로 집으려고 고군분투하는 걸 본 히토미가 얼굴이 찌푸렸다. 어머 왜 이래? 나는 고양이 돌보느라 벅차서 언니까지 돌볼 순 없거든. 오늘 회사에서 계속 키보드를 치느라 팔이 피곤해서 그래. 왜 이상한 소리를 하니? 얘 이 사람 참 못됐지. 마요 혼내줘. 다음에 확 할켜도 되니까. 무릎 위에서 느긋하게 몸을 말고 졸던 마요가 눈을 감은 채로 고개를 살짝 들고 작게 울었다. 히토미는 흥 코웃음을 치더니 오늘은 고양이들이 먹을 게 없네. 나중에 주려고 했는데 새사료를 사왔으니까 지금 줄게. 라고 말하며 일어섰다. 그 말을 들은 미키가 하고 크게 울고 고양이들 사료에 넣어둔 곳으로 간 히토미의 등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미키의 울음소리를 들은 마요도 벌떡 일어나 탁자 위에 고개를 얹고 나한테도 뭐 줄 거지? 라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히토미는 그릇 2개를 들고 돌아왔다. 자, 먹으렴. 탁자에 그릇을 놓자 마요도 펄짝 위로 올라와서 2마리 모두 그릇에 담긴 새로운 사료에
코를 들이밀고 먹기 시작했다. 여기에 제비집이 들었대. 뭐? 제비집? 놀라서 히로코의 목소리가 커졌다. 66살인 이날 이때까지 제비집을 먹은 건 한 손에 꼽을 정도다. 접객 상대와 고급 중식 요리집에서 회식했을 때, 그리고 젊은 시절 친구들과 여행으로 베이징과 홍콩에 갔을 때였다. 값비싼 재료가 들어간 사료를 우리 잡종 고양이들이 기뻐하며 먹고 있다. 설마 터무니없이 비싼 걸 산 건 아니지? 아니야, 그냥 보통이었어. 동생이 고양이를 두고 말하는 보통은 절대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고양이들이 기쁘게 먹으니까 괜찮겠거니 싶어 히로코는 간신히 집은 토란을 입에 넣었다. 히로코와 히토미 자매는 60년 된 낡은 목조 주택에서 단둘이 산다. 아버지는 10년 전 82살에, 어머니는 8년 전 81살에 타계했다. 그 후로 자매 둘이 함께 살았다. 이웃집은 자식들이 대를 이으면서 집을 팔고 이사했고, 그 후에 아담한 아파트나 빌라가 세워졌다. 자매도 처음에는 집도 낡았으니 팔고 둘이서 빌라로 이사를 할 생각이었는데, 울타리 사이로 이웃집 고양이와 길고양이가 들락거리는 이 환경을 놓치기 싫었다. 돌아가신 부모님도 동물을 좋아해서 이웃집이 가족여행을 갈 때면 그 집의 반려견 존을 맡아서 돌봤다. 머물면서 받은 대우가 어찌나 만족스러웠는지 주인이 데리러 왔는데도 있는 힘껏 버티고서는 자기 집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 겸연쩍었던 상황이 몇 번이나 있었다. 부모님은 어느 집의 고양이인지 모를 아이가 들락거려도 밥을 챙겨주었다. 자주 보이는 아이도 있고 한두 번 오고 이후에 발길이 끊긴 아이도 있었다. 그렇게 돌보는 고양이들이 몇 마리나 있었는데 딱히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없고 울타리를 지나 들어온 고양이는 모두 우리 집 아이라는 방침으로 돌봤다. 그러다가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집 없는 고양이를 데려가기 시작하면서 울타리로 들락거리는 고양이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고양이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지. 부모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몸을 굽히고 울타리 틈새로 불쑥 고개를 내미는 고양이가 사라져서 조금 쓸쓸해 보였다. 그럴 때면 자매가 고양이들은 보호시설에서 따뜻하게 보살핌을 받을 거라고 말하며 부모님을 위로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5년쯤 지난 어느 날 집을 팔지 유지할지 고민하던 자매가 가장자리가 거의 낡은 텐마루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마당을 바라보는데 하고 새끼 고양이가 우렁차게 우는 소리가 들렸다. 왜 그러니? 이리 온. 자매가 허둥지둥 일어나 말을 걸고 쪼그려 앉아 울타리를 살피자 잠색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자매는 동시에 비명을 질렀고 먼저 히로코가 새끼 고양이를 안아 무슨 일이니? 엄마는? 하고 말을 걸었는데 새끼 고양이는 미용미용 울며 히로코의 가슴에 매달렸다. 그래 이제 무섭지 않아. 걱정 안 해도 돼. 히로코가 말을 걸며 몸을 쓰다듬는데 히토미가 오래 신어 헌 마당용 슬리퍼를 신고서 집 앞 골목까지 나가 좌우를 두리번거리다 웅크리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혹시 엄마 고양이는 안 계십니까? 우리 집에 와도 괜찮은데요. 이웃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떡할 거냐고
히로코는 잠깐 생각했으나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 달라붙은 고양이를 어르며 동생을 지켜보았다. 엄마 고양이는 없네. 혼자 여기까지 걸어왔나? 불쌍해라. 무슨 일이 있었을까? 히토미가 미잉미잉 우는 새끼 고양이를 쓰다듬다가 고양이 사료 사올게 라고 말해서 히로코는 방으로 들어가 마당에 있는 여동생에게 지갑을 던졌다. 멋지게 낚아챈 히토미는 낡은 슬리퍼를 신은 채 뛰어갔다. 이제 괜찮단다. 착하지? 새끼 고양이는 진정됐는지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히로코의 품에 찰싹 달라붙었다. 엄청난 속도로 가까운 편의점까지 뛰어다녀온 히토미가 우선 새끼 고양이용 우유를 그릇에 담아 가져왔다. 우유를 본 새끼 고양이가 내려줘 라고 애걸하듯이 발을 바둥거리며 난리를 쳤고 바닥에 내려놓자 접시에 얼굴을 들이받을 기세로 우유를 먹기 시작했다. 머리가 푹 고꾸라진 탓에 얼굴 전체가 우유 범벅이 되어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으나 곧 제대로 혀를 써서 먹기 시작했다. 자매는 바닥에 달라붙어 새끼 고양이가 우유를 잘 먹는지 확인했는데 일단 문제는 없어 보여서 마음을 놓았다. 얘 엄마 새끼가 없어져서 걱정하겠다. 히토미는 사온 고양이 사료캔을 손에 들고 먼저 마당 구석구석을 살펴본 다음 밖에 나가 어미 고양이가 없는지 확인했다. 없는 것 같네. 히토미가 확인 작업을 하는 동안 새끼 고양이는 우유를 한 그릇 더 먹고 새끼 고양이용 사료까지 먹고는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맞아, 침대랑 화장실을 만들어야지. 평소 히로코가 뭔가 명령하면 히토미는 동생이라고 막 시키지 마 라고 화를 냈으면서 이럴 때면 아주 순순해져서 수건을 깐 얕은 바구니와 평평한 플라스틱 용기를 들고 왔다. 자, 이게 네 침대야. 히토미가 바구니에 넣어주자 새끼 고양이는 안에서 빙글빙글 몇 번 돌더니 까무룩 잠들었다. 귀엽다. 히토미가 중얼거리며 플라스틱 용기에 사온 고양이 모래를 부었다. 평소에는 눈치 없이 굴 때도 많은데 오늘은 빠릿빠릿하네. 히로코는 내심 혀를 내둘렀다. 일단 이거면 안심이야. 히토미가 안도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디에서 왔을까? 그래도 이제 안심해도 돼. 잠든 새끼 고양이에게 고개를 가까이 들이대도 전혀 깨질 않았다. 어딜 어떻게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자그마한 몸으로 얼마나 불안했을까. 자매는 딱히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나 이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했다. 히토미가 미키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이번에는 줄무늬 새끼 고양이가 또 울타리를 지나 마당에 들어왔다. 자매는 깜짝 놀랐지만 역시 반갑게 맞이해주며 마요라고 이름을 지었다. 집을 안 팔길 잘했어. 팔았으면 이 아이들이랑 못 만났잖아. 자매는 앞으로도 이 오래된 집에서 살기로 마음먹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매만 남은 직후에는 관계가 미묘했다. 히로코는 66살인 지금도 촉닥지구로 회사에 다니는데 2살 어린 히토미는 50살에 조기 퇴직해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지냈다. 부모님의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자 일상적인 돌봄과 간병을 도맡은 사람은 히토미였다.
그 점은 히로코도 인정했지만 얼마나 힘든지 히토미가 일장연설에 늘어놓으면 솔직히 지긋지긋했다. 언니는 손 놓고 있다고 비난받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나가서 일한 덕분에 생계를 꾸릴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입 밖에 내기에는 한심하니까 가만히 있었다. 한편 히토미는 언니가 일하지 않아도 생계가 그다지 곤란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가능하면 언니도 휴가를 받아 같이 부모님을 돌보고 간병해 주길 바랐으나 당시 회사에서 책임 있는 임원직을 맡았으니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겠거니 여기고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종종 서로의 말에 묻어나서 불화의 씨앗이 됐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 단순한 동거인 같은 사이였다. 그런데 두 마리 암컷 고양이가 오늘로 집안에 활기가 돌고 자매간에도 대화가 늘어 같이 웃는 일이 많아졌다. 고양이들도 상성이 잘 맞는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서 다행이었다. 히로코는 퇴근하는 게 즐거웠다. 히토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집안일 이외엔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살 것도 없는데 일주일에 2번쯤 백화점을 갔다. 제일 위층부터 쭉 둘러보고 지하식품 매장에서 먹을 것을 사서 돌아오곤 했는데 이제는 밖에 나가기보다 집에 있는 게 즐거웠다. 지금은 고양이들이 더 재미있게 놀 장난감을 찾을 목적으로만 전철을 탔다. 히토미는 고양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끌어안거나 어울려 노는 횟수도 늘어서 평소 입던 스웨터와 스커트 차림이 아니라 싸고 지저분해져도 눈에 잘 안 띄는 추리닝과 바지 같은 편하고 스포티한 차림으로 바뀌었다. 회사 다닐 적에 통근용으로 입던 스웨터와 스커트는 집에서 입기에는 너무 고급스러웠다. 히로코가 히토미의 차림새를 보며 놀리자 히토미는 하지만 미키도 마요도 워낙 말갈량이라 앉는 게 싫을 때는 난리를 친단 말이야. 전에도 스웨터에 발톱을 세우는 바람에 망가졌어. 2마리가 경주라도 하는 것처럼 집안을 마구 뛰어다녀. 꼭 몸 안에 커다란 모터가 달린 것 같아. 요즘은 내가 사온 장난감을 아주 좋아하더라. 라며 자랑했다. 히토미가 사온 장난감은 유명한 명품이라는데 손에 들고 빙글빙글 흔들면 끝에 달린 새가 파닥파닥 날개짓하는 구조로 흔들라 치면 2마리는 눈빛까지 달라져서는 새를 잡으려고 크게 점프했다. 히토미는 장난감을 빙글빙글 흔들며 집안을 뛰어다닌다고 했다. 그런 모습을 이웃 사람들한테 들키면 큰일이다. 저 집에 사는 결혼 안 한 중년 여성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수군댈 거야. 뭐 어때? 나는 미키랑 마요가 좋아하면 만족해. 그야 그렇지만 히로코도 동감했다. 그렇게 대단한가 싶어 쉬는 날 시험 삼아 장난감을 흔들어 보았는데 2마리에 달려드는 기세가 평범한 낚싯대에 달려드는 귀여운 수준이 아니라 야성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었다. 고양이들의 엄청난 변모에 동생을 놀렸던 것도 깜빡 잊고 히로코도 아하하하 완전히 신이 나서 집안을 마구 뛰어다니며 놀았다. 이래서야 저 낡은 목조주택에는 기분 나쁜 자매가 산다고 소문이 나겠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과 마주쳐 인사를 나눌 때 태도를 관찰했는데 예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걸 보니 아직 자매의 행동을 들키지 않은 모양이다. 아버지가 세운 이 집은 전형적인 옛날식 주택으로
자그마한 식탁을 놓을 수 있는 부엌, 욕실, 화장실, 3평짜리 가정용 거실 겸 부부침실. 딱히 찾아올 손님도 없는데 겉멋만 부려 감나가는 마루를 깔고 응접 3점 세트를 놓은 응접실. 그 외에 어려서부터 자매가 각자 방으로 쓴 2평 크기의 방 2개가 있다. 툇마루가 있고 마당에 작은 연못도 있었는데 히토리가 어렸을 때 연못에 빠져 죽을 뻔한 바람에 아버지가 메웠다. 집에 노후화가 눈에 띄기 시작할 즈음,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가장 역할을 맡은 히로코가 집을 고치자고 제안했으나 부모님이 돈이 아까워. 우리 때문에 돈을 쓸 필요는 없다. 라고 주장했다. 몸이 약해진 후로는 더욱 말을 꺼내기 어려워졌고 결국 그대로 부모님은 돌아가셨다. 그래도 고양이들에게는 낡은 집 구석구석이 놀이터였다. 방의 기둥과 다다미간 바닥은 스크래처 대신이다. 2마리가 경쟁하며 문살을 타고 올라가다가 도중에 내려오지 못해 난리가 난다. 자매가 급하게 한 마리씩 구출하려고 하면 고양이들은 문살을 움켜진 발에 놓고 날다람쥐처럼 자매의 어깨로 날아든다. 놀라는 사이 고양이들은 사뿐히 다다미 바닥에 내려서서 큰 소리로 울며 집안을 뛰어다닌다. 자매가 얼굴을 마주보고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말거나 고양이들은 야옹야옹 울며 거의 벽을 탈 기세로 날뛴다. 한참 그러다가 우뚝 멈추고 물을 마시는가 싶더니 내가 해냈다라는 표정으로 앉아있곤 했다. 여긴 이제 올라가면 안 돼? 아무리 부탁해도 고양이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문살 오르기 놀이를 계속하다가 결국 창호지에 작게 구멍이 뚫렸는데 그게 또 하나의 놀이도구가 됐다. 고양이 펀치와 머리 들이받기로 구멍을 점점 키우더니 나중에는 그 구멍으로 들락날락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꽃 모양으로 자른 창호지로 구멍을 막았다. 그러면 고양이들이 다가와서 흥미진진하게 작업을 지켜보았다. 때때로 앞발로 건드리기도 해서 자매가 너희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렇게 됐잖아. 다른 장난감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놀지 마. 라고 설명했지만 2마리는 고개를 획 돌리고 딴전을 부렸다. 그렇게 작업을 마치면 고양이들은 막은 부분을 빤히 바라보다가 앞발로 콱 눌러서 찢고 또 찢어진 틈으로 2마리가 교대로 재미있어 하며 들락거리는 악동 같은 장난질을 반복했다. 결국 아무리 수선해봤자 의미가 없는 걸 깨닫고 한동안 장지를 그냥 뒀는데 너무 꼴이 흉해서 창호지를 전부 벗겨 지금은 목재틀만 남은 문이 됐다. 한편 2마리 고양이는 또 다른 노래를 발견했다. 마룻바닥을 깐 응접실에서 엄청난 속도로 뛰어 쥐 모양 장난감을 붙잡은 순간 몸 측면으로 주르륵 미끄러지는 것으로 그 뒤로 그 놀이를 수없이 반복했다. 자매는 고양이들이 노는데 방해되지 않게 응접 3점 세트를 구석에 쌓아놓았다. 미끄러지는 놀이에 질리자 다음에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매의 키를 연필로 기록한 기둥에 발톱을 세우고 벅벅 힘차게 긁어댔다. 한 마리가 하면 다른 한 마리도 지기 싫다는 듯이 흉내내니까 곤란하다.
2병짜리 방 2개는 자매가 그대로 쓰고 3병짜리 방은 고양이 차지가 됐다. 퇴마루가 있는 제일 좋은 방이다. 고양이 방 침대 옆에는 미키와 마요의 스크래처가 하나씩 놓였다. 그래도 2마리는 스크래처보다는 기둥에 발톱 가는 걸 제일 좋아했다. 발톱 자국이 남지 않기를 말하는 곳을 보호하기 위해 붙이는 투명 필름도 있다는데 히토미는 이렇게 주장했다. 어차피 오래된 집인데 굳이 붙일 필요가 뭐 있어? 히로코도 원하는 곳 전부에 필름을 붙이면 오히려 보기 흉할 것 같고 새들어 사는 집도 아니고 자가인데다가 애초에 상하는 것이 싫으면 고양이를 집에 들이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발톱 가는 문제는 포기했다. 그래도 암컷이지만 검요에 가까운 고양이 2마리가 온 힘을 다해 기둥에 발톱을 가는 걸 보면 계속 이러다가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었다. 히토미는 부모님을 돌볼 때는 음울한 분위기를 풍겼으나 고양이 보호자가 되자 매일 정말 즐거워 보였다. 히로코는 그걸 두고 지적할 처지가 못 된다고 생각했고 또 언니로서 동생이 즐거워하는 게 참 기뻤다. 차림새는 털털해졌으나 매일 충실하게 보내는 덕분인지 예전보다 젊어 보였다.